안녕하세요. 4시 데디입니다. 제가 억지로 전기기사와 소방 쌍기사를 가질 수 있었던 노하우 공유하겠습니다. 기사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 외우기입니다. 시험은 전체 이론 중 필기에서 100문제로 함축해야 하고 이 중 16문제 정도로 조금 심도 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16문제를 위해 100문제를 마스터할 필요 없고 또 100문제를 위해 이론을 다 마스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기와 필기 공부 방법은 다릅니다. 머리로 꺼내야 하는 내용도 다르고요. 저는 실기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홀터버는 한 달을 위해 실기책을 사는 게 조금 아깝긴 하더라고요. 1회차 준비했으니 그의 실기책이 나오기까지 시간도 조금 걸려 그냥 사서 공부했어요. 아래 숫자는 목표로 해야 하는 공부 기간입니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저 숫자의 공부 기간으로 설정해서 공부하는 거죠. 기사라면 각 설비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꼭 알아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점이 높은 것 같고요.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자면 전기기사는 전봇대부터 우리 아파트까지 결선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기기들은 어떤 게 있으며 역할 등등이 필요하고 소방전기는 옥내 소화전함을 열었을 때 몇 가닥이고 수신부에서 몇 가닥 올라오고 그리고 몇 층이니 올라가면서 몇 가닥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소방기계는 아파트 주차장 스프링클러 배관을 보며 배관 크기가 다른 게 보이고 크기별 개수, 토출량, 배관 길이별 손실 관련 문제들 그리고 성능 시험 토출량과 토출압이 어떻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 전기기사 도전할 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으니 필기 공부부터 하고 실기를 준비했었고 실기 공부하면서 필기 과목별 내용 모두가 실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니 실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감을 먼저 잡고 필기를 준비하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40점 맞고 까락을 넘겨도 되는 과목이 있고 공부 조금 더 해서 8, 90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과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법규는 회독수가 늘수록 점수가 올라가니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또 필기시험 칠 때 계산기를 잡으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느낀 바 말씀드릴게요. 전기기사 필기 문제로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답을 보게 되잖아요. 답을 보니 그리스어도 있고 숫자도 마이너스 12제곱 이런 게 눈에 먼저 들어온다고요. 해설엔 공기유의 유전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영상 찾아보는 지금도 답답함을 느끼면서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 문제는 뒤에 10의 단위는 다 몰라도 되고 앞에 숫자만으로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5cm는 뒤의 단위에 따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될 수 있고 10의 1승도 될 수 있죠. 그럼 11.1은 뒤에 10의 마이너스 4승이 올 수도 있고 10의 제곱이 올 수도 있는데 두 개 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면 11.1로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문제로 돌아와 공기 유전율 값은 8.85로 외웠다 치고 선택지의 숫자만 다른 거 확인했고 반지름의 차이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4파이 곱하기 8.85 곱하기 반지름 50 나누기 5가 되다 보니 10이 되고 이걸 계산하면 1112. 얼마가 나오니 선택지와 값이 달라 틀린 게 아니라 소수점을 앞으로 당기면 즉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11.1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4파이 값은 12.5 정도 나오고 8.85는 10보다 작으니 12.5에 8.85 대신 10을 곱해주고 반지름 계산값 곱하기 10을 하면 1250이 되고 그럼 1250에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12.5보다 작은 수인 11.1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은 시험 시간에 답이 생각 안 날 때 무작정 찍을 순 없고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없을 때 사용하셔야 하는 건 꼭 명심해 주세요. 전기기사 실기는 15개년 준비해서 2년 만에 붙었습니다. 처음부터 15개년 받던 건 아니고 7개년 해도 떨어지고 10개년 해도 떨어지니 15개년으로 늘려갔습니다. 처음엔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책을 봐도 모르겠으니 귀로만 들으며 익숙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읽으면서 익숙해지자 싶어 김상훈 교수님 책부터 봤었습니다. 당연히 기출문제로 봤었죠. 1년쯤 지나니 각 회차별 막히는 문제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찾게 되는데 찾을 때까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산에듀 이재영 교수님의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 있는 교재를 구매해서 모르는 풀이에 대해 회독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뿌님 강의로 정리를 많이 했었고요. 좀 전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전기기사는 수변전 설비의 각 부분별 기기의 명칭과 방식을 머리에 먼저 놓고 다른 걸 풀이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거 한 번 볼 때 수변전 설비는 두세 번 보며 전봇대, 송전탑 등을 보면서 관련된 문제와 답들이 생각나면 합격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소방전기는 3개월 동안 7개년 공부했습니다. 공부할 때 들었던 생각은 전기기사를 따고 소방전기를 보면 쉽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외우는 게 다르니 완전 다른 분야처럼 느껴졌죠. 시험치기 1개월 정도 남으니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기기사가 다루는 전기의 범위보다 소방전기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전기기사 실기를 2년 동안 공부하고 소방전기를 봐서 그런지 억지로 개통도 시리즈처럼 조금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기계는 처음엔 7개년, 그 다음엔 10개년, 마지막엔 모의고사 7개 회차 공부했습니다. 기계는 전기기사 소방전기와 느낌이 달랐어요.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나가다 돌아오면 그냥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단위 변화에 강하고 숫자에 조금 강하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숫자에 약하다고 포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했잖아요. 공부 시작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다 똑같고 시간이 지나 조금 익숙해졌을 때 기준으로 전기기사와 비교하자면 전기기사는 책의 해설을 봐도 모르는 게 있다면 기계는 해설을 보면 이건 외우면 되겠다라는 느낌. 그리고 소방전기와 비교하자면 소방전기는 숨은 단서가 1개라면 소방기계는 2개 정도 이런 느낌이에요. 교재 관련해서는요. 기계는 책을 많이 바꿨어요. 소방전기로 성한당 교재에서 필승을 하고 기계로 넘어와 성한당 교재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었죠. 구독자분들은 오타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해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정오표도 있고 이러니 오타에 의심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기사 덕본 다산에듀의 기출문제 플러스 풀이 영상 교재를 구매했죠. 그것은 딱 문답이에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선 영상을 봐야 하는 거고 영상을 몇 개 보면 간단하게 풀리는 것 같아. 그리고 간단하게 풀리는 건데 그걸 찾기 위해 컴퓨터 켜고 또 봐도 생소하니 이런 게 또 스트레스더라고요. 그 찰나 구독자님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 한수와 ABC 중 공부 한수로 바꿨는데 신세계. 기출 기반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어. 하다가 유형별로 문제수가 좀 작고 해설 내용이 딱 그 문제에 국한해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약재량을 보면 전체 설비에 필요한 약재량이 해설에 나온다면 복습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약재량만 나오니 또 앞에 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BC 교재. 왜 다들 ABC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유형별 문제수도 많고 ABC 모의고사는 기가 막힙니다. 다산에듀 교재처럼 답만 있는데
풀이 과정은 교재에 다 있으니 둘 다 구매하면서 찾아볼 수 있고, 앞으로 저도 ABC를 추천합니다. 제가 25년 1회차 시험 쳤잖아요. 7개 회차 모의고사 풀다가 스프링클러 부분에서 유독 안 외워지는 문제가 있어 시험 치기 전까지 외우고 있었는데 뚜둥, 그 문제가 뒤쪽 킬러 문항 빼고 배점 낮춰서 나왔더라고요. 웃으며 답을 신나게 작성했죠. 그거 틀렸다면 떨어졌을 거예요.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붙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 쳐보시죠. 본인과 맞는 시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강한 부분에서 배점이 높고 많이 나오면 합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